지금까지 자기계발 서적은 믿어라,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불신을 포함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어떠셨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열심히 해야지라는 시작부터 부담이고 지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 안에 새로운 인간을 창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희직입니다. 인생은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샤 피어스라는 사람은 자신 안에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1조 원대 자산가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간,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계발 서적은 믿어라, 무조건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단어 자체가 불신을 포함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방법은 믿음과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을 흘러가게 만들어 사샤 피어스처럼 1조 자산가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상의 목표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1조까지는 아니어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드리는 겁니다. 때는 2008년 11월 12일 세계적인 슈퍼스타인 비욘세는 나는 사샤 피어스입니다라는 세 번째 정규 앨범을 발표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샤 피어스는 비욘세가 만든 새로운 인간이었던 겁니다. 비욘세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무대 공포증이 너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인간, 사샤 피어스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무대를 휘어잡는 성격을 부여합니다. 비욘세는 무대에 올라갈 때마다 나는 사샤 피어스다. 사샤는 무대를 완전히 즐긴다. 이렇게 새로운 인간으로 무대를 시작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이는 심리학적으로 완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신력 코치인 로런 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하면 자신에게 선택권이 부여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현재 모습은 자신이 아니며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되리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약간의 거리 두기만 하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신에게 부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거리두기입니다. 새로운 인간을 만들었다면 그 인간을 그저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멋진 사실은 처음에는 실제 자아와 새로운 인간의 또 다른 자아가 두 개의 독립적 자아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두 자아가 섞여들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현재 모습이 싫어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행동하게 되면 결국 본래의 자신과 섞여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거듭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욘세는 2010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샤 피어스는 이제 없습니다. 제가 죽였죠. 이제 저는 성장했으니 더는 사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사샤와 저 자신이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를 심리학에선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라 부릅니다. 자신을 스스로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가령 나는 내성적인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을 수년간 가져왔다면 이제는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야 라고 내면의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새로운 인간에게 이름도 지어주세요. 그 새로운 인간은 어떻게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상상을 해보세요. 결국 자신과 합쳐져 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정할지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다면 어떨까요? 저와 노들 출판사는 매일 아침 7시에 잠재의식에 좋은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데일리 모티브 채널을 추가하신 후 스토어에서 신청해주세요. 월요일에는 무료 메시지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하여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카카오톡 데일리 모티브를 함께 해보세요. 이 효과는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정체성을 자신에게 대입하는 겁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야.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요? 흔히 나는 부자다라고 100번을 말하라고, 그 말을 믿으라고, 그 말이 실제인 것처럼 행동마저 하라고 대부분 자기계발 서적이 말합니다. 처음 들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부자가 아닌데 계속 부자라고 말해봤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 안에 새로운 인간은 부자가 될 수 있죠. 바로 이 차이입니다. 그 내면의 새로운 인간은 부자여서 무슨 행동을 하나요? 무슨 말투를 쓰나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이렇게 자신 스스로 설정한 새로운 인간으로 정체성을 바꾸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면 결국 자신의 본래 자아와 섞이게 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일조 자산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재능의 법칙으로 24년 10월 11일에 다산북스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책에서는 경이로운 성취를 이뤄낸 평범한 사람들의 10가지 비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정체성 프레이밍, 즉 또 다른 자아를 형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성공하고 싶지만 성공한 사람의 눈부신 결과에만 현혹되어 그 결과가 된 사람으로 빨리 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꼭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는 걸까요? 우리는 그 시행착오를 그 사람이 겪은 것보다 조금 덜 겪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기를 잇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부자의 행동 습관의 저자이자 일본 납세액 1위인 사이토 히토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자신 안에 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해결을 위해 저에게 물어보죠. 저 또한 답을 알려준 적이 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사이토 씨라면 어떻게 했을까? 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그럼 분명 답이 나옵니다. 이도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 문제가 생겼다면 부자인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를 떠올려서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따라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그 사람에 대해 많이 알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1980년대 초 크리스 가드너란 사람은 의료기기 판매원으로 일하며 겨우 생활비를 벌었었고 당시에 가족과 노숙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주식 브로커에게 강한 끌림을 느껴 훈련 프로그램에 도전하고 이후 주식 브로커로 성공하며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윌 스미스가 나온 영화라도 매우 유명한 일화이죠. 스타벅스의 전 CEO인 하워드 슐츠는 뉴욕의 빈민가에서 자랐고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늘 생계가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장학금, 스포츠 특기생 기회를 끝까지 찾아내어 대학에 진학하고 이후 커피숍에서 일하며 스타버스를 인수할 기회를 모색합니다. 자신을 나는 가난한 집 아이가 아니라 나는 기회를 잡는 선수라는 정체성을 자신에게 규정한 거죠. 패션 브랜드 푸브의 창업자 데이먼 존은 창업 당시 단돈 $40로 시작했고 집세도 못 내던 상태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께 부탁해 집을 저당 잡고 재봉틀로 직접 옷을 제작하기 시작했고 힙합 뮤지션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입소문 마케팅에 성공합니다. 돈이 부족했을 때 관계와 창의성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되죠. 이렇게 우리가 정체성으로 삼을 만한 자수성가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들 중 한 사람을 골라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자신 안에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죠. 예전 영상인 신으로서라는 정체성 프레이밍 효과보다 훨씬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자신의 안에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럼 그 해결로 인해 자신만의 인생 경로가 펼쳐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 인생은 게임처럼 숨겨진 경로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경로도 있죠. 의과대학에 진학해 레지던트 생활을 거치고 의사가 된다. 이처럼 누구나 아는 경로가 있고 해고를 당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이것저것 다 해보다 유튜브로 회사 다닐 때보다 더 나아진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런 식의 숨겨진 경로도 있습니다. 숨겨진 경로의 포인트는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유튜브가 아니라 푸브의 창업자처럼 옷을 만들었을 수도 있죠. 혹은 글을 썼을 수도 있습니다. 해리포터의 작가인 J.K. 롤링처럼요. 이미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먼저 걸었던 길이 있기에 훨씬 더 수월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원래의 나를 없애는 것을 이상하게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갑자기 말투나 행동을 자신이 설정한 정체성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뭐가 두렵습니까? 자신이 설정한 정체성이 곧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 줄 텐데요. 그냥 그건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정체성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해서 주변 관계가 좋지 않아졌다면 그건 더 나아지는 상황이 올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설정한 그 정체성, 새로운 인간에게는 그 주변 관계가 맞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자신의 안에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 새로운 인간이 당신을 당신의 목표로 이끌어 줄 겁니다.